김정은은 커. 175cm 신장에 몸무게는 120kg 아, 지금 정도이며 142kg. 유전성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딱 두 글자 떠오르는데요. 팩폭. 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팩트로 그냥 날려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직격탄을. 북한에서 암살을 할 수밖에 없네. 제일 싫어하는 거네,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네. 김정일이 암살해라. 라는 지시를요 몇 번에 걸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바로 이게 2015년 5월 28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강 씨 같은 경우는 저희 이만갑에 출연했던 기자님이시죠? 강철한 대표. 일단 뭐 노동당 전 비서였던 이제 황장엽 씨 정도면 김정일이 암살하라고 한 만 하죠. 북한의 이임자였고 또 김일성과 함께 이제 주체 사상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는데 탈북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암살뿐만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분노에 찬 그런 인물이 될 텐데. 그때 저기 이제 고난의 행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북한 망한다. 북한 붕괴한다. 했더니 이제 북한 고위 인사들은 무슨 말했냐면 웃기지 마라. 우리는 안 망한다. 만약에 황장엽 선생님이 이제 남쪽으로 귀순하면 그때 믿겠다. 그만큼 황장엽 선생님은 북한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로 치면은 성경 같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성립하고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께서 한국으로 넘어오신 거죠. 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황장엽 저희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TV에 보면은 늘 총회하고 할 때는 그 대의원 좌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났어요. 황씨 혹시 없냐고. 황씨 니네 친척 중에 황씨 있니? 막 이런 소문이. 그래서 갑자기 그건 왜 그러냐 했더니 황장엽 그 대의원님이 망명을 했는데 한국으로 망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황 씨는 왜 찾냐 하니까 이게 김정일이가 그때 황장엽의 사돈의 8촌까지 씨를 말리라고 해가지고 화가 났구나. 그래서 동네 막 우리 같은 무산의 그 청구석에도 황 씨가 있으면은 이게 황장엽이랑 연관된 건 줄 알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끌려가면서 나 황장엽 친척이었어요? 이러면서 끌려가는 사람이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이럴 정도로 황 씨는 그 망명하고 나서 더 막 황장엽 선생님 유명해졌다. 제치셨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저 암살 지시의 패턴을 보면 북한이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지만 아무나 암살하라고 명령 안 내리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했던 황장엽 비서 정도는 돼야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다는 거고 같은 분 중에는 고영환 박사님도 그 비슷한 때에 북한이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황장엽과 함께 암살시키려고 모의한 것도 모자라서 북한 매체에서 대놓고 저격한 적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통일신보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더러운 역적질로 민족의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간 오물들 중에는 본명 김진도 있다. 본명 김진도 있다.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세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누구의 가족은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여 공화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공화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화국을 배신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네. 자유 북한 방송 대표라고 자처하는 김성민. 김성민 잘 그럴 거 있었구나. 김정일의 최측근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러고 있습니다.
김성민 진짜 어렵다. 북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민주주의적 변화 내지는 붕괴면 끝장이 나버립니다. 이걸 탈북자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강제 국성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우리 북한 인권을 얼마나 조회하는 이런 것들인가를 또 다른 탈북자들이 강제 국성돼서 생사의 갈림길을 놓이게 되니 우리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 아니 저는 솔직히 이만갑 애청자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밖에서 잠깐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황장엽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이건 하늘 땅 차이고 네. 그래도 황장엽 선생님을 탈북자 동지회 있을 때 회장님으로 모셨고 네. 뭐 이랬던 나름대로 자긍심은 있는데 네. 정말로 진심으로 황장엽 선생님하고 똑같은 아 저기 다른 지식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사례대상 우리 이제 돌아가는 네, 마지막 남은 1순위 있어요. 위험 중요한 1순위. 인물이라는 의미가 암살 얘기를 못 들으셨구나. 아니 근데 사실 지금도 이만가 오실 때 그 형사 두 분하고 항상 이렇게 동행을 하시거든요. 세상에. 모르시죠? 이게 혹시 진짜로 이게 암살 뭐 이런 어떤 위협 때문에 같이 오는 건가요? 예, 뭐 저뿐만 아니고 앞서 소개했던 강철한 대표라든가 탈북자들 중에 저희 그 북한에서 싫어하는 단체장들은 경찰들이 신변보호를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럽고 와 이건 내가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이렇게 구속당해야 되나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후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저 죽인다고 여간첩이 이제 난파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인형에다 빨간 페인트 칠해서 과도 박아서 서포로 보낸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서파가 왔는데 이게 두꺼운 책이 그래서 뜯어보니까 책 가운데 싹 덜어내고 죽은 생쥐 6마리가 썼어요. 죽은 생쥐 6마리가 썼어요. 그런 방식은 어떤 국가가 여기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마피아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조직에게 이제 겁주라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제 지령을 준 거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정말 화가 났던 거는 딸 이름, 예. 그 처 이름 적어놓고 조심해라. 이럴 때 좀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가족을 건드리는 건 제일 그게 나쁜 것 화나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내분도 그렇지만 딸아이 이름까지 적어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일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께서 어떤 일을 많이 이렇게 하시길래 이렇게까지 암살 협박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2003년도에 대북 방송 중단하자 서로 비방 방송. 비방을 하지 말자. 네, 그리고 KBS 사회교육 방송이 한민족 방송으로 바뀌면서 네. 내용이 과거에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굿뉴스를 이제 앉아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들었는데 먼저 선배님들이 야 우리라도 방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북한 주민들이 유일하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던 게 단파 방송인데 라디오인데 그 나라가 중단한다니 우리라도 하자. 아주 의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바라볼 때는 참 싫지 않았을까. 김정은은 누구인가? 이 시간에는 수령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군림한 김정은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북조선이 최고 통치자라면서 아직까지 출생연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김정은은 1983년 1월 8일 평안북도 창성군에 있는 모친 고영리의 별장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김정은은 175cm 신장에
몸무게는 120kg 아, 지금 정도이며 142kg. 유전성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모친인 고영희는 1953년 6월 16일 일본 오사카시에서 출생했고 1971년부터 만수대 예술단 무용배우 및 김정일 연회장의 기쁨조 성원으로 활약했으며 이후에는 김정일이 후처가 된 인물입니다. 백두혈통 얘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일본 네, 오사카 출생이라고 해버리는 거 아니야. 부지산. 신격화를 무너뜨리는. 인간이라는. 아 진짜. 아유, 지금 공화국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는 혈통을 따지면 실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과 성예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이 최고 통치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알리기 싫은 거잖아. 저는 딱 두 글자 떠오르는데요. 팩폭. 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팩트로 그냥 날려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직격탄을. 북한에서 암살을 할 수밖에 없네. 제일 싫어하는 거네 그냥.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네. 이건 뭐 빼도 막도 못하네. 예, 북한 체제가 수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금전을 세월을 들여서 들여서. 만들어낸 신화를 네. 방송 하나가 바로 헤집어 버리는 건데 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 당뇨다. 이건 절대 전능한 어떤 신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친모 고영희의 얘기를 한다는 건 예. 백혈통도 아니다. 그들이 선전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 이제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첩보 같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야, 이거. 사실을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북한에 계실 때 들으셨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아 북한에서 보면 라디오 있으면 이렇게 채널 것들 이렇게 주파수 이거를 다 땜을 해놔. 안쪽에서 땜어서 이렇게 봉인을 붙여놔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라디오 만들고 돌려보면 남쪽 방송이 좀 나와. 싹 듣다가 그래서 뭐라 그러면 들으면 그거 어디서 듣는지 알고 와서 잡아간대. 그래서 1분 정도 듣다가 맞아요. 잡고 그랬어요. 잡는다고. 그래서 또 어디서 한번 들어나면 대학 다닐 때 군사 훈련을 6개월 갔잖아요. 교도대. 가는데 제가 전화 분대라고 지휘소 안에 있는데 전화 분대는 뭐냐면 전화기 지키고 있다가 전화로 위에서 명령이 오면 적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전화 분대 옆에 뭐냐면 라디오가 있어요. 왜냐면 유사시 때 전화가 안 되거나 무전이 안 되면 라디오에서 지령을 내요. 근데 여긴 채널이 돌아가. 그렇지. 그래서 장교들이 뭐 군관들이 12시 되면 다 집에 가요. 가족에서. 나 혼자만 있어. 그리고 그때 싹 돌려보면 남쪽 방송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어분도 못되게 들어서 무서워서 또 자고 있다가. 떨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라면 지금 겨울도 다가오는데 김치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포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30포기 정도 했어요. 그래서 뭐씨 남자 수수 김치 하나? 그래도 뭐 30포기가 조그마지? 우리는 1000포기 했는데? 머리가 그 말투 우리하고 똑같이 김장도 담그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 김장하느냐 가지고도 엄청 흔들리는데 흔들려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정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키 170몇에 120kg, 지금 140kg지만 이런 얘기를 북한 주민들이 듣는다? 이거 엄청난 거죠. 사실 제가 만약 북한에 돌아가서 이 방송을 들었다면은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감히 수령의 욕을 비방을 할 수 있을까? 그 앞에 일기예보를 맞추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달라지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무산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주변이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듣는다 이러면은 사실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야, 니네 김정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 맞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아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자강도에서 온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민족 방송을 본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듣고 라디오를 부셔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라디오를 부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방송을 듣고 북한에서 정말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은 게 너무 북한 사람 스타일로 방송을 왜냐면 제가 남한에 와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뭐 말을 하면 이렇게 살살 애둘러 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는 북한이에요.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근데 진짜 방송을 보니까 그대로 그냥 다 직설적으로 고영이는 일본이요, 당뇨요 막 이러니까 북한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들 방식으로 지금 사실을 다 까발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진종호 교수님, 이 방송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그렇게 빨리 통일을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실상 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동독에서도 서독 방송을 금지시켰어요. 시청 금지를 시켰는데 북한처럼 뭐 채널 치사하게 막 채널 묶어놓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는데 비공식적으로 다 봤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학생 때 그 동독 애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학교 가면은 그 전날 본 서독 프로그램 얘기를 한 게. 일단 동독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 근데 서독은 뭐 굉장히 그 채널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잖아. 그래서 어차피 만화 영화부터 뭐 노래부터 모든 것들 화제 자체가 사실은 서독 TV가 화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일되기 이전부터 심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통일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이 모든 방송에는 컨셉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자유북한 방송만의 어떤 방송의 컨셉을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이제 그 최대 위협적인 어떤 소식을 전하겠다 이런 것일 텐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컨셉 명확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북한 당국이 한국 말 방송, 외부 방송들을 가지고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전모략 방송이다. 북한 사람들이 들을 때 참 말투가 남선 말투가 참 간사하다. 정말 선전에 동원된 자들의 꾸며낸 옥양.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70% 정도를 탈북자들이 진행한다고 지금껏 해왔고요. 그리고 방송 시작해서 한 20년 되는데 탈북자 대담 하루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남조선 사람들의 옥양까지 흉범해서 잘 안 들으니 그래 북한 사람인 우리가 하는 거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했고요.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늘 우리 방송국 직원들은 갖고 있냐면 진실을 전한다. 사실 저희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도 과연 나의 이런 말을 누가 들을까, 북한에서 방송을 들을까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아 정말 듣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했어요. 세상에. 대표님이 저희랑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대요. 다름 아닌 경찰 소속 간부인데 저희 신자매랑 같이 통화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통화를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목소리가 되게 앳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닌데 굉장히 질문하는데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약간 좀 이렇게 네, 너무 창피하고 막 부끄럽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방송을 정말 매주 챙겨 듣고 몰랐던 대한민국의 얘기를 자기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더 많이 진행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자기가 한국에 갈 거다. 한국에 오면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좋아했던 거예요. 어디 계세요, 그분 지금? 만나면 안 돼. 왔어요? 아니면 아는데 그 저희 자유북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휴대폰 번호를 계속 알려주고 있고요. 제보를 바란다고. 그러면 그걸 방송하세요? 예. 오. 그리고 문자 보낼 수 있게. 그 최근에는 아닌데 과거에 그 하나원에서 서책자료를 아마 다 내줬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주요 기관들 번호가 있는데 자유북한 방송 번호도 있었고요. 대박이다. 북한에 잡혀간 친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가 버지런한테 단속을 당하고 그 버지런이 저한테 전화했던 적도 있고. 통화한 내역 혹시 녹음을 하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녹음을 해놨죠. 그거는 제가 녹음을 해놨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을 자꾸 끊어지네. 여보세요? 어머머. 거기 잘 전화가 안 되는 모양이구만. 예. 완성이에요, 버이브예요. 두 번째 거. 여보세요? 선생이 그래서 일을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란 사람 아무거나 이름 불러요. 지금 몰라요. 내가 이름으로 답변할게요. 최근에 그 또 하나 뭐 간첩단하고 그쪽에서 발표하지 않았나요? 18일 날 보도한 거요. 18일 날 보도한 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알려줄 게 없나요? 그거는 구구절 행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괜찮으면. 구구절에
자폭 공격하려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자폭 공격. 야, 이거 너무 센데? 그래요? 가능하나 그게? 가능하다기보다 이때적인 영향 없지만 세계적으로 여론이 나빠지지. 그래서 폭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들이 행사대회를 진입하기 전에 붙잡혔지. 아, 어떡해. 그리고 나니까 의사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끝내 이런 행사를 못했거든요. 참 이번 구조를 좀 독특했어요. 그놈들을 잡아서 인장 밝혀낸 걸 이번에 보도했죠. 가들이 호격이라면 다 미국을 경 방법으로 데려왔어요. 밀수 방법으로. 그날 행사도 붙잡은 건 다 우리 기관에서 붙잡았으니까. 그랬죠. 그리고 내 선생님의 요구는 좀 직강해지가 이런 건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게 이걸 왜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나도 젊었어요. 내가 30대 중력입니다. 젊은 놈이 남의 걸 사기치고 살았다면 내가 이런 기간에 못 있어요. 내가 내 일에 대해서나 설명해달라요. 이번에 이게 결심하게 된 건 우리 집사람 당사자가 크게 망했어요. 나가 이런 일 해도 먹고 살 사람은 집사람이 장사야 먹고 삽니다. 그 정도인데 크게 망해 솔직히 10만 달러 남아야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출로 찾던 게 협력을 해서 나도 제가 없다. 저희가 그 간절함과 두려움 이 느껴지네요. 보이고는 어떤 곳이냐면요. 간첩들을 잡고 북한 사람들의 사상을 교육하고 북한 사람들이 뭐 남한하거나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북한 말로 불법 영상물을 본다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대표님하고 같이 내가 아내가 장사다 망했으니 내가 이제 이 돈을 벌어야 되니 내가 정보를 주겠다. 정보원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북한이 그만큼 한심하다. 왜냐면 북한이 이 사람들한테 간첩을 잡아라 해놓더니 자기가 지금 간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부적으로 북한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지.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편집자가 없고 찍은 장면들 모두가 기다려